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 대형 사업주와 함께 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 바로 이 보시는 편의점들입니다. 자, 왜 하필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 5명을 3교대로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의 지난달 매출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자, 한 달 매출 8천만 원인데요. 본사에 내는 제품 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2,3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60%가량을 본사에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로 내고 나면 남는 건 980만 원 정도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110만 원가량, 그리고 5명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는 450만 원이 인건비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점주에게 남는 돈은 240만 원 정도인데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내년엔 수익이 50만 원 더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본사에 내는 각종 비용과 카드 수수료가 줄지 않으면요,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바로 편의점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편의점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편의점들 사이에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만 보더라도요, 주요 4개 브랜드 편의점들을 모두 합해서 66개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개별 점포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매출이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치는 동안에도 편의점 업계 전체 매출은 10%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편의점주와 본사와의 이익 배분은 이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보통 매출액의 30에서 35% 정도를 이 본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률제인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본사 입장에서는 많은 점포수로 이 다른 경쟁 편의점 업체를 압도하는 게 이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또 점포가 많아지면 납품업체에서 일괄 구매하는 이 물량이 커지면서 가격 협상이 유리해지는 등 이 점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결국 본사는 개별 점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이른바 공격적인 출점에 나서서 점포수를 늘리는 게 이익 창출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편의점 간 거리도 따지지 않고 마구 출점을 시키다 보니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편의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들끼리 제사를 깎아 먹으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본사는 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사에 내는 가맹 수수료를 낮추고요, 본사 차원에서 이 무분별한 신규 점포 출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비중 40%가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들만 타격을 받고 이 갑인 본사는 앉아서 배만 불리고 결국 을들끼리 다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장사가 좀 돼서 그나마 버텼는데 이젠 장사마저 안 되니 여러모로 힘든데요. 점주들을 더 한숨 쉬게 하는 것은 바로 높은 임대료입니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가 될 임대차 보법 개정안은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3배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편의점 본사가 생색내기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요, 수익을 점주들과 나누는 보다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